행복은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되지요. 변치 않는 사랑 되세요. 와이프 오열하기 5분 전 남편에게 속아서 나중에 알게 된 진실. 서울의 어느 허름한 가정집. 여보, 나 허락해주면 안 돼? 우리 결혼식도 못 올렸잖아. 여보가 어머님 잘 설득해서 허락 좀 받아줘. 부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심각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무언가를 허락받으려고 하는 이 여성은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세상을 잃은 듯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22살 베트남 여자입니다. 이제 22살이면 남편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한 거냐고요? 사실 저희 남편과 만난 것은 제가 18살 때였어요. 이 얘기는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베트남에 저 혼자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친구와의 장난 같은 약속이었기에 심각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늘 그 친구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때는 사랑이라는 것도 몰랐고 저 혼자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갔을 때였어요. 이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질감이 드는 아시아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설픈 베트남어와 스마트폰 번역기로 저에게 길을 물어보는 듯 했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23살의 한국 남자였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물어보는 듯 하던 한국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는데 자신과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한국인 남자에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외모도 한국인 치고는 잘생긴 편도 아니었고 키도 크지 않았죠. 하지만 대화를 점점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남자의 긍정적이고 배려심 깊은 인성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키워나갔어요. 근데 이 한국인 남자는 제가 18살 미성년자인 줄 알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남자였어요. 2년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매월 한국에서 저를 보기 위해 베트남을 찾아오는 걸 보고 이 남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참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약속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릴 적 장난식이었지만 저와 정혼 약속을 했던 친구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내가 성인이 되면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 친구는 어차피 장난이었는데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냐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애써 웃음 지으면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졌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남자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저를 보기 위해 베트남에 오는 그 일을 보면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게 미리 말씀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할 거예요. 허락해주세요. 한국 남자와 만나고 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서 그이가 베트남에 왔을 때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부모님도 그이의 성실함과 착한 인성의 교제를 허락했죠. 그렇게 저희들은 사랑을 키워나갔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여보, 미안한데 우리 결혼식은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내가 멋지고 이쁜 곳에서 우리 여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신부로 만들어줄게. 지금은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결혼식을 조금만 미루자고 했어요. 사실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한국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군 복무 의무를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수입도 많지 않았죠. 남편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은커녕 작은 반지하 원룸 월세집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실망감이 컸어요. 서울이면 한국의 수도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도시였기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편의점에서 알바비를 한 달 밀려서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달에는 하루 두 끼를 라면만 먹어야 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죠. 이 정도의 가난이면 앞으로의 생활이 정말 막막하겠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저도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남편이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얼마 후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니? 아직 일자리 구한 건 아니지? 일단 집으로 당장 들어오거라. 다소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무거운 목소리로 어머님은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고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죠. 저희 남편이 어머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손을 벌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엄포를 놓으시러 온 거였죠.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베트남 며느리들은 일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결국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하더구나.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그러는 거 잘 알지만 차라리 내가 조금씩 도움을 줄 테니 세아가 너는 당분간 집안일에만 신경 쓰려무나. 어머님은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베트남 여성에 대한 편견이 묻어있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남편이 부모님에게 도움까지 요청하는 것을 보니 제가 밖에서 일하는 게 내키지 않나 보다 생각해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심각한 산사태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계신 집까지 피해가 있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미리 대피해서 부모님 모두 목숨은 건졌지만 집이 몽땅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걱정이 되어 집안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친척 집에서 지내고 계시다고 저한테는 걱정 마라고 하셨지만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새롭게 집을 지을 만한 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돈을 마련해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괴로웠습니다. 남편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의 한국 생활이 불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 허락해주면 안 돼? 우리 결혼식도 못 올렸잖아. 여보가 어머님 잘 설득해서 허락 좀 받아줘. 나도 일하면 우리 더 빨리 돈 모을 수 있잖아. 응? 남편은 제 부탁에 난처해하면서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한국말을 조금 더 공부해서 익숙해지면 그때 같이 알아보자고 했죠. 일단은 저도 그 정도로 만족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걱정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딸 잘 지내지? 우리 걱정은 하지 말거라. 원래 있던 곳보다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새롭게 집을 짓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한국 생활에 집중하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에게 새로운 집 주소까지 알려주시는 거 보면 통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모님 일은 한시름 놓게 되었고 어느덧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 세월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해진 저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크게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그리고 남편이 저와 약속했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저희 기분은 한껏 들떴어요. 예전에 올리지 못했던 결혼식을 하기로 한 날짜 말이죠. 여보, 설마 잊으신 건 아니죠? 우리 결혼식 말이에요. 곧 그 날짜가 다 되어가요.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H 형식 KTVYLN LYNHKHG.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결혼식 얘기가 없는 남편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먼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제가 더더욱 불안해질 법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난처한 웃음을 짓던 남편이 결혼식은 내년 이맘때쯤에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 저희 남편과 부부싸움이라는 걸 했죠. 사실 결혼식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한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평소에 저도 내심 불만이 있었나 봐요. 게다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폭우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도 드리지 못한 것이 내심 한이 되기도 했었고요. 결국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자 처음 하게 된 부부싸움이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물론 성격 좋은 남편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난처해하기만 했죠. 그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이때는 그런 모습마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남편만 두고 혼자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씀은 다른 동네에 집을 지어서 잘 지낸다고 하셨지만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었죠. 저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른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죠.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 새로 이사를 했다는 곳은 폭우가 발생하더라도 산사태 위험이 없는 좋은 주택 자리였고 새롭게 지었다는 집도 과거의 집에 비하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집을 지을 돈을 어디에서 났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저희 남편이 저 몰래 도와줬던 것이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모아둔 돈으로 저희 부모님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약속했던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싸웠으니 마치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어요. 여보, 우리 내년에는 꼭 결혼식 하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신부로 만들어줄까?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여보, 우리 내년에는 꼭 결혼식 하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신부로 만들어줄까?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제가 이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동안 저희 남편의 집에서는 저희들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저와 남편이 진정으로 독립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였죠.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된 것도 실은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저는 저희 남편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남편에게 가장 이쁜 신부였고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친정에 잠깐 갔을 때도 사실 한국 생활이 그리워서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정이 들었나 봐요. 앞으로도 저희 남편이랑 오손도손 열심히 잘 살고 싶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과 남편 고맙고 사랑합니다. 가난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한국의 정을 알게 된 베트남 여성 응옥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기특하군요. 성실한 남편과 믿고 따르는 아내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길 빌어요.